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2, 4, 6, 8 땡땡땡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2, 4, 6, 8 다음은 10이고 1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n번째는 당연히 2n으로 될 거고 이 이후로도 계속 수가 만들어진다면 자,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될까요? 라는 겁니다. 아니죠. 마지막이란 건 사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니까 이 n이 무한대로 가면 n번째 항, 무한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요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계속 무한대로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맞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앞으로도 계속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 1분의 1, 뭐 2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수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4분의 1, 5분의 1 돼서 n번째 항은 n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도 계속 앞으로 나간다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은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상상을 해보면 점점점 작아지죠. 근데 양수니까 양수인데 점점점 작아지니까 얘는 0에 가깝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항의 번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무한번째 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럴 때 an이 어떻게 될까요를 찾는다. 이게 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수열 같은 경우에는 n이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맞죠? 따라서 요때 이 네모라는 값이 있으면 이 수열은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 기호가 되게 길죠, 그죠? 가로로 쓰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네모로 다가간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으면 리미트 기호를 사용해서 lim,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네모에 다가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수열의 극한의 의미예요. 그래서 항의 번호, 항의 넘버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이 어떤 특정한 수에 다가가는 상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의 극한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그 결과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불러준다. 수렴과 발산이라고 불러준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수열 같은 경우에 점점점 가다 보면 0이 될 거라는 건 상상할 수 있죠, 그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 밑에 수열 같은 경우에 n이 한없이 커지면 an은 0에 다가간다라고 쓸 수 있고, 이렇게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요 녀석의 극한값은 크게 결과가 두 가지예요. 수렴인 거고, 수렴이 아니면 우리는 발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수렴과 발산. 그래서 어떤 특정 값으로 다가가면 수렴이라고 부르고 수렴하지 않는 건 무조건 다 발산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엄밀하게 나누죠. 엄밀하게 조금 더 구별을 지으면 자, 수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에 다가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가간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자, 극한값 이거 수렴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0은 절대로 나오는 값은 아니죠. 뭐 정근선의 개념입니다. 그죠? 찍어보면 뭐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쭉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0에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0에 다가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렴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에 다가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어떤 수열이 뭐 2 이런 수열이 있다고 봅시다. 똑같은 수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럼 얘는 n번째 항, 무한번째 항도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다가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무엇이다. 딱 2에 도착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디 딱 도착한 것도 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거기 다 도착을 해버렸어요. 똑같은 값이 계속된다. 이것도 우리는 수렴이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렴은 무엇에 다가간다는 의미랑 무엇이다라는 것 좀 구별을 좀 합시다. 자, 그럼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걸 무조건 다 발산이라고 부르는데 발산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플러스 무한으로 발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 무한으로 발산. 얘는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뭐 이런 거 2, 4, 6, 8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도
계속 커지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얘를 플러스 무한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부르고, 뭐 대표적인 수열은 뭐 1, 2, 3, 4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 무한으로 발산. 자, 두 번째,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 이건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점점점 작아지면서 절대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음수로 작아지는 거고, 뭐 이것도 대충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이런 수열이라면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버릴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이 있습니다. 자, 진동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동. 자, 진동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진동이 뭐가 있냐면 자, 뭐 수열이 an이 마이너스 2의 n제곱 뭐 이런 겁니다. 자, 요 녀석 찍어보면 처음에 n이 1이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를 좌표 평면 위에 찍어보면 처음에 마이너스 2였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점 커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점점점 커져서 진동하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는 무한진동이라고 불러줍니다. 무한진동. 자, 무한진동은 뭐 이렇게 점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어떤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지 않겠죠, 그죠? 맞죠? 자, 진동도 하나 더 구별하면 유한진동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한진동을 하나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유한진동은 뭐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거예요. 자, 요거 써보면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특정한 값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유한진동은 특정한 값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유한진동이라고 불러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수렴과 수렴 아니면 발산인데 수렴도 이 두 가지 무슨 값에 다가가는 케이스 그 다음에 뭐 어디에 딱 도착하는 케이스 이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발산하는 건 플러스 무한, 마이너스 무한 그 다음에 무한진동, 유한진동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구별을 해주냐면 자,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 플러스 무한, 마이너스 무한, 무한진동하는 수열은 일단은 요 수열의 절대값은 플러스 무한입니다. 그죠? 다시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뀔 뿐이지 어쨌든 값 자체의 절대값은 항상 커지죠. 그럼 요 녀석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을 생각한다면 자, 마이너스 무한이든 플러스 무한이든 진동, 무한진동이든 요 세 가지는 그냥 무한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세 개의 공통점은 무한대, 절대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고 이건 나중에 요 녀석을 분모로 깔아버리면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수열을 분모로 깔아버리면 무한대분의 절대값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는 항상 0이 된다. 그러니까 발산 중에서 플러스 무한, 마이너스 무한, 무한진동하는 수열은 분모로 내려버리면 어떤 숫자가 분자에 있을 때 무조건 값이 0이 된다는 사실 요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중에 극한의 계산에서 많이 쓰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이렇게 가는 수열들은 분모로 보내면 이 극한값이 0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열의 극한은 수렴과 발산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계산들도 있고 쉬운 계산들도 있는데 자, 먼저 쉬운 계산. 자, 극한 계산의 직관적 풀이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린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자, 대입하는 것처럼 풀어준다. 이게 이제 극한 계산의 첫 번째 직관적인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의 극한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해보죠. 원래 수열을 쭉 나열해보고 어떻게 될지를 찾는 게 맞는데 이 무한대를 숫자처럼 대입해버리는 겁니다. 숫자처럼 대입해버리면 2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2배 한다. 2배 해도 여전히 플러스 무한으로 가버리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푸는 풀이 쉬운 극한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또 예를 들었던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n분의 1을 생각해 봅시다. n분의 1. 이것도 원래 n분의 1을 쭉 나열해서 어떻게 될지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n 대신에 무한대를 대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1 나오죠. 그죠? 무한대분의 1.
자, 그럼 이를 피자라고 생각한다면 피자를 무한명이 나눠 먹으면 나는 먹을 게 없죠, 그죠? 그래서 거의 0이다 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 이 무한대가 플러스 무한이든 마이너스 무한이든 무한진동이든 어쨌든 무한대분의 절대값을 씌워서 무한대가 나오는 건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대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게 이제 직관적인 풀이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낮은 차수는 보통 무시를 합니다. 낮은 차수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차수랑 낮은 차수가 섞여 있으면 낮은 차수는 무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마이너스 n 요 녀석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첫 번째 하는 거 대입하는 것처럼 대입해보죠. 대입해봤더니 무한대의 제곱 빼기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요거 때문에 되게 커지는 거고 얘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건데, 자, 상식적으로 가봅시다. 자, 얘도 무한이고 얘도 무한인데 요 녀석은 2차죠, 2차. 무한 곱하기 무한입니다. 그죠? 얘는 그냥 무한이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이 무한대는 빼기에서 이 앞에 거에 거의 영향을 못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높은 차수랑 낮은 차수가 이렇게 합차로 연결되어 있으면 의도적으로 낮은 차수는 좀 무시하면 됩니다. 이걸 무시하게 되면 결국 대입하면 무한대의 제곱이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그냥 무한대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자,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수학을 원래 직관적으로 풀이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극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극한은 우리는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거든요. 극한은 대충 n이 한없이 커지면 an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건데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엄밀한 정의는 나중에 대학교 때 수학을 전공하면 배울 거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극한 계산을 처음 할 때는 그냥 무한대를 숫자처럼 대입해서 뭐가 되지? 라고 고민해서 직관적으로 풀면 됩니다. 자, 직관적으로 풀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죠?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